일본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옛부터 서로 그냥 머리 받고 싸웠습니다.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 독도 영토 분쟁 등 도무지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일본을 외놈, 근대에 와서는 쪽발이라 부르며 무시했었습니다. 나라도 조그만데 자신감 하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철없게도 일본은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늘 풍요로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반면 일본은 기생충같이 한국 전쟁에 기생하여 일본 총 수출량이 27%에 달하는 군용물자를 대량 생산, 판매한 덕분에 우리 경제보다 몇십 년이나 앞서는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일 뿐 일본은 근 20년 동안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세계 정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곧 군사력, 이제는 힘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경제 급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국방 예산으로 52.8조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8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 먼 바다 건너에 있는 서양 행님들도 한국의 군사력이 캡이라며 치켜 세워주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겸손히 몸에 배어 그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무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고 해외 바이어들도 우리 무기를 앞다퉈 사려고 난리입니다. 뛰어난 조선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군함, 변태적인 스펙을 가진 탱크와 포, 그리고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있는 전투기 등이 현재 우리나라의 효자 무기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탱크와 저주포는 기동력, 화력, 방어력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력 순위는 5위,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로 역전이 코앞입니다. 한국은 60만 명의 현역 군인과 310만 명 가량의 예비군을 가졌으며 병력 수에 있어서는 세계 톱 클래스입니다. 반면 일본은 25만 명의 자위대와 5만 명 가량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12배가 넘는 전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군 전력은 해군, 공군과 달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한국은 2600대의 탱크, 14100대의 무장 차량, 574대의 로켓 프로젝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보유 대수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입니다. 제일 삐까뻔쩍한 공군 전력을 보면 보유 전투기 대수는 한국이 402대, 일본이 256대로 한국이 더 많지만 일본은 빚을 많이 내 공군 전략을 보강했기에 기종 대부분이 최신형 3세대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일본은 세계 6위 빚쟁이가 된 건 비밀입니다. 현재 빚이 4경이랍니다. 우리나라가 4000조인데 한국도 3세대 전투기를 계속 구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2세대나 2.5세대 구형 전투기여서 현재 기준으로는 일본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됩니다. 해군 전력은 일본이 한국보다 많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강철 함대라고 알려진 일본의 함대는 해상 전력의 핵심인 구축함 37척과 4대의 경항모를 보유한 반면 한국은 12척에 불과하는 구축함과 1대의 경항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는 공해군이 강한 일본이 약간 더 우세해 보일 수 있으나 무엇이든 실전이 중요하죠. 백날 연습해도 실전에서 지면 부질없지 않습니까? 실제 전쟁이 나면 일본은 맥도 못 추리고 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이 마지막 족쇄였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어줘 제약이 없는 반면 일본 자위대는 평화헌법에 묶여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국가이며 타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어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현무 1, 2, 3, 4 등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현무 5라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000km에 달해 일본을 직접적으로 타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과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주변 국가들의 개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본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과 주먹의 싸움이니 당연히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국이 전쟁 시작과 동시에 보유한 현무 미사일을 쏘면 동해에 떠있는 일본의 구축함들과 이지스함들을 격침은 물론이고 덤으로 본토 타격까지 일석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강철 함대를 그렇게 깨 부신 후 미친 스펙을 가진 탱크와 포병 중대를 가진 한국 육군의 60% 이상만 성공적으로 상륙한다면 일본은 항복하거나 발가벗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일전이라고 하면 눈이 돌아가 죽일 듯 보는데 일본과 전쟁이라고 하면 전투력이 한 300% 증가하겠죠? 하하하. 하락세를 보이는 일본과 달리 수년 연속 경제 혁신 지수 1등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저는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 기대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선조님들 그리고 우리 국방을 책임져 주시는 군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